먼저 무사히 4년을 인도해주신 위대하신 신 하나님과 참다한 회복생활 기초를 만들어주신 길갈 미션 홍장로님 네 분, 또 알코올릭 어나니머스, 갬블러 어나니머스, 나코릭 애너니머스 미팅의 여러 선배분들과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여러 중독에 빠졌었으며 지금의 위치에 오기까지 부끄러웠던 과거를 고백하고자 합니다. 편한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1961년 여름 이남 일녀의 장남으로 서울에서 탄생했습니다. 누나와 남동생보다 부모님의 사랑을 더욱 받았으며 유복한 가정에서 별탈 없이 잘 자라난 것 같습니다. 단지 어렸을 때 아버님께서 만취하고 집에 오신 후 잠자던 절 깨우시고 야단치실 때면 전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싫었으며 난 이 다음에 커서 절대로 술을 먹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런대로 우수한 성적의 모범생이었던 저는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멋있게 놀 줄도 아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담배도 배우고 여자애들과 사귀며 불량기 있는 학생이 되어갔습니다. 특히 고2 때 저희 학교 뒷산인 백년산에 술 갖고 올라가 애들과 기타 치며 춤도 추면서 술을 배우게 됐습니다. 깡소주에 새우깡을 먹었지만 술을 먹으니까 세상이 다 내 것 같았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옛말에 술은 어른으로부터 얌전히 배워야 한다는데 저는 아무렇게 음주의 습관을 배운 것 같습니다. 고3 말년에 명문대학에 못 들어가면 재수하겠다는 절 부모님은 2, 3년 후면 미국에 이민 갈 것이니 영문과에 가서 영어 공부나 준비하라는 설득에 마음에도 없는 영문과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입학한 1980년은 전국이 어수선하여 5월달에 휴교일행이 내려졌고 저는 술을 거의 매일 마시면서 클럽을 다녔고 여행이나 다녔었습니다. 리포트로 학점을 매길 테니 과제물을 제출하라는 학교의 지시도 전 대학생이 무슨 숙제냐 하며 하나도 안 냈는데 교련과 체육 빼고는 모두 F 학점을 받아 대학생활은 시작부터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학교를 강의를 듣기 위해서 갔다기보다는 사람들과 술 마시기 위해 다닌 것 같습니다. 대학교 2학년 봄 경에 하도 술을 마시고 다니는 절 아버님은 너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다니냐 하고 꾸중을 하실 때 전 덩치도 크고 주량이 세니 남보다 더 마셔야 합니다 라는 대답을 마치기도 전에 뺨을 맞은 것 같습니다. 그때 장발의 제 머리를 아버지가 삭발을 시키는 바람에 전 클럽도 가발을 쓰고 가야 했습니다. 3학년이 되면서 친했던 친구들이 군대를 갔고 외톨이가 된 저는 혼자 술집에 가서 우리 학교의 주당들을 사귀면서 더욱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마셨으면 목이라는 막걸리집 사장님은 저에게 가게 열쇠를 맡기셨고 전 아침 등굣길에 꼭 들러 막걸리로 해정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가끔 블랙아웃이 발생하면서 지난밤 일이 전혀 기억이 안 났고 내가 정상의 음주가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입대를 2달 앞둔 1984년 12월에 전 미국에 들어올 수 있었고 처음 시작하는 광활한 땅 이곳에서의 이민 생활은 절 매우 희망차게 했습니다. 리코스트에 바로 취직이 되고 전 낮에는 카 세일즈맨으로 밤에는 리코스트에서 일하면서 처음 1년 반은 술도 안 마시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86년부터 술을 마셨고 세탁소를 운영하셨던 부모님과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사랑과 술을 좋아했던 저는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3-4번을 술을 먹었고 그러다가 1980년 겨울에 처음으로 DUI에 걸리면서 파란만장한 음주운전의 역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후 2009년 1월 4일 마지막 DUI로 체포되기까지 전 DUI로 12번이나 체포됐었고 그 중에 8번을 컨빅션을 받았습니다. DUI로 받을 수 있는 모든 형벌은 다 해본 것 같고
이로 인해 쓴 변호사 비용과 벌금들, 프로베이션 피 등으로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 고통은 엄청 겪었습니다. 특히 신발 사업에서의 신용 상실, 대인관계와의 실수, 그리고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전 스스로 제 인생을 망치고 있으면서도 난 술을 조절할 수 있다는 망상으로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두 번의 이혼의 아픔과 마음대로 안 되는 사업 등의 핑계로 전 점점 더 마셨고 마침내 2011년 5월에 전 바닥을 치고 말았습니다. 약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밤낮으로 술만 마시면서 죽음도 생각해 봤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곧바로 전 감사의 집에 체크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리앱의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내가 중독자임을 부인했었는데 길갈 미션에 와서 AA 정신과 12 스텝을 배웠고 나야말로 지독한 중독자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감사의 집에서 보낸 25개월의 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참 생명의 기림을 알게 되었고 진정한 회복의 기림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감사의 집을 나온 이후 현실 생활에 부딪혀 살면서 아직까지 고맙게도 술 먹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술을 안 먹고 있는 맑은 정신의 상태가 술을 먹고 있을 때의 상태보다 훨씬 좋구나 라는 깨달음이 지난 4년을 지켜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에 금주하고 산다면 제 인생의 반은 성공한 것이라는 제 아버님의 말씀대로 꼭 소버하면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술을 마심으로 마약도 하게 되고 카지노도 갔던 과거를 반추해보면 술이 시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술은 독이라는 초전 박살이 기계로 영원히 금지하고 싶습니다. 이제 도박 중독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1980년 여름 동료 세일즈맨을 따라 처음 갔던 바이스클 카지노는 참 멋있었고 이런 데도 있구나 라는 신비감을 주었습니다. 대학교 때 포커를 치고 좀 놀았던 저에게 에이시안 포커, 펜라인딩 게임은 너무 매력적이었고 이후 시간이 될 때마다 놀러 다녔습니다. 특히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에서 금요일 저녁 LA로 놀러 갈 때 친구들과 속전속결의 게임으로 유흥비를 2배, 3배로 튀길 수 있어 좋았습니다. 88년 가을부터 운동화 장사를 시작했는데 3일밖에 비즈니스를 안 했으므로 풍부한 현찰과 충분한 시간은 저를 카지노로 향하게 했습니다. 이후 근 20년 동안 매년 한두 번은 카지노에 가서 10,000불, 20,000불씩 털리곤 했지만 저는 언젠가는 잃었던 본전도 되찾고 딸 거라는 한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일전을 아끼려고 노력해야 하는 장사 이치보다는 나중에 이 돈으로 크게 따면 돼라는 허황된 망상은 저를 업계에서 돈 잘 쓰고 장사 잘하는 사람으로 알게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하기보다는 도박으로 크게 한번 딴다는 자기 망상이 인생에서의 바른 법칙과 가치체계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것을 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자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친한 업자들에게 좋은 물건 사주겠다고 속여 그 돈으로 노름했고 나중에 그 돈을 갚느라고 신용도 많이 잃었고 그래도 겨우겨우 갚아갔었습니다. 술 마시는 사람과는 살아도 도박하는 남편하고는 못 살겠다고 떠났던 전처와 4살짜리 딸 저금통에서 400불을 빼내 도박장으로 달려갔던 전 진짜 나쁜 남편이었고 아빠였습니다. 2005년 추석 전날 땄었던 45,000불 기억은 절 진짜 노름꾼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장사보다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새벽 정기의 도움을 받아 딱 1시간만 게임한다고 달력에 기록하면서 2달을 계속 매일 갔는데 결과는 만불의 적자였습니다. 결국 가정이 파탄 났고 장사도 안 돼 카지노에 안 갔었는데 2011년 한동안 안 했던 도박을 다시 하면서 2달 동안 6번을 가 25,000불 잃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도 못 땄던 적은 없었던 것인데
내 손에 수독도 다 빠져 죽었구나 하면서 치를 떨었습니다. 20년의 도박 생활로 저는 완전히 망가졌고 처참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감사의 집에 입소한 이후 12단계를 하면서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본전이 무엇이며 남의 것을 노력 안 하고 따겠다는 심보는 도둑놈이며 사기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Money talks 라는 이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돈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귀중한 가치가 있다고 어렴풋이 느껴가며 물질적인 부유보다는 정신적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어떻게 마약 중독자가 되는지 고백하겠습니다. 친구들과 술 마시며 클럽 놀러 다녔던 1986년경에 코케인 파우더를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술이 취한 후 코로 스노링 하니까 정신도 돌아오고 혼이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캐주얼 유저로서 사람들과 같이 했었는데 심하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가끔 모텔에서 2, 3일 동안 코케인 파리를 했지만 곧 정상으로 돌아갔고, 이러던 중 1996년 여름 놀만디 카지노 옆 모텔에서 처음으로 락 코케인을 피우게 됐습니다. 그때 카지노에서 2주 동안 있으면서 돈을 많이 잃었고 심신이 피곤한 상태에서 크랙 흡연은 저를 완전히 빠지게 했습니다. 남은 돈 3,000불인걸 2주 동안 모텔에 틀어박혀 연기로 날려보냈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간 이후 술만 마시면 꼭 크랙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술 안 마시고도 집에서 혼자 피우게 됐습니다. 또 그 유명한 메가더 파크와 근처 모텔들, 또 코리아타운의 동서호텔 등을 들락거리며 마약을 했었고, 돈이 떨어졌을 때 갖고 있던 운동화를 헐값으로 처분해 계속하는 미치광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약값 몇십 불을 구하기 위해 짐승이 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약쟁이가 우리말로 말려를 타면 무슨 일들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다가 1999년 8월에 마약을 사다 함정수사에 걸려 나눔 선교회에 들어가게 됐으며, 그곳에서 2년 정도를 인앤 아웃 페이션트로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한국 중독자들을 만나게 됐고, 그곳에서 그나마 마약의 파괴성과 무서움을 조금은 깨달았지만, 나온 이후 진짜 술 취한 다음에는 꼭 마약을 하곤 했습니다. 2004년도인가요? 마지막 파이프를 잡아본 이후 몇 번 다시 피우려고 했다가는 그만뒀지만, 솔직히 한 방에 그 환희는 영원히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쾌락, 그래서 악마의 약 마약이 아닌가 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듯이 이 마약의 끝은 결국 죽음에 도달하는 것을 주위의 옛 동료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절감했으며 분노했습니다. 이제 12스텝을 하면서 배웠던 저의 느낌을 시연해 보겠습니다. 1단계, 우리는 술에 무력했으며 우리의 삶을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자일했다. 제가 이 모든 것의 중독자임을 시인하는데 3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만약 중독자임을 인정하면 인생에서 진짜 패배자가 되는 줄 알고 심한 자기 부인에 빠졌었지만, 그렇다고 이 중독의 질병이 없어질까요? 오히려 용기 있게 스스로 인정하고 회개할 때 진정한 회복의 첫 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2단계, 우리보다 위대하신 힘이 우리를 본정신으로 돌아오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내 힘으로만은 이 무서운 질병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정상 상태로 회복시켜 주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만심과 우월의식 속에 살았던 저희 본전을 알게 되자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으며 이기주의자인 걸 깨닫고, 이 세상 모든 일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하나님께 대한 겸손과 이웃에 대한 정직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3단계, 우리가 이해하게 된 대로 그 신의 돌보심에 우리의 의지와 생명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 23장 10절 말씀같이 남은 일생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절 잘하시는 하나님께 일임했고, 그러면 주님께서 진리와 생명 곧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한 좁은 길만이 진정한 평화와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중독의 질병이 없었으면 과연 참 하나님과 인생의 진리를 만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그런 점에서 성숙하신 중독자분들이 중독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점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4단계, 두려움 없이 우리 자신에 대한 도덕적, 재정적 검토를 했다. 누구에게나 제일 힘들다는 이 4단계가 저 역시 무척 버거웠습니다. 여러 중독으로 저질렀던 엄청난 죄들, 인간이라면 하지 말았어야 할 비양심, 비도덕적인 행위들은 다 고백하면서 마음을 깨끗게 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또 제 인생의 대차 대조표를 작성해 보니까 완전한 적자로 파상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5단계, 우리의 잘못에 대한 정확한 본질을 신과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 시인했다. 제 스폰서 앞에서 4단계를 읽어 내려가면서 감정에 북받쳐 많이 울면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동안 쌓여있던 마음의 찌꺼기들을 어느 정도 씻어버리는 후련함도 맛보았었습니다. 6단계, 신께서 이러한 모든 성격상 결함을 제거해 주시도록 완전히 준비했다. 전 제가 성격도 원만하고 머리도 우수한 잘생긴 상남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터무니없는 착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민생활 30년의 절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열등의식에 빠졌었고, 인생에서 모든 것이 값이 없다는 허무주의에도 빠졌으며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자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내 목적 달성을 위해 이용했던 기회주의자이기도 했음을 인정하고 하루하루 옛 습관을 고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7단계, 겸손하게 신께서 우리의 단점을 없애주시기를 간청했다. 옛말에 개꼬리 3년 묵혀봐야 속꼴이 안 된다는 말이 있지만, 다시 말해서 그만큼 인간 변화되기가 힘들다는 비유겠지만, 주님께 확신을 갖고 구하고 찾는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결점들을 고쳐주시고 더 나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단언합니다. 하루하루 명상의 시간에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모든 것이 조금씩이라도 개선돼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8단계, 우리가 해를 끼친 모든 사람의 명단을 만들어서 그들 모두에게 기꺼이 보상할 용의를 갖게 되었다. 제가 심리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금전적으로 피해를 끼쳤던 사건과 사람들을 정리하려고 시작했던 것이, 즉 8단계를 시작한 것이 2012년 12월경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8월 초에 감사의 집을 나왔고 이후 진행이 안 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12 스텝을 끝마쳐야 참된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고 꼭 마쳐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지만 여러 핑계로 미루고 있으니 저는 아직 갈 길이 먼 부족한 중독자인 것 같습니다. 이번 간증을 계기로 남은 스텝들을 완성할 것을 감히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깨달았던 리커버리를 내 나름대로 정의한다면, 진정한 회복이란 기독교의 중생과 같이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되어가는 리포메이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더라 라는 성경 말씀을 굳게 읽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미팅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오랫동안 소부하고 있는 중독의 선배분들은 공통점을 갖고 있었는데 열거해 본다면 무척 겸손하고 솔직하며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말의 실천에 게으르지 않고 미령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하며 또 후배 중독자들을 많이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옛사람보다는 점점 성숙해진 새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새도 마음이 불안하거나 짜증낼 때면 언제 어디서나 모이는 아무 미팅에 참석하여 쉐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 어딜 가든지 두려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지난 겨울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감사의 집 곽 실장님 영정에
늦은 작별을 고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곽 시장님, 천국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시는지요? 무엇이 급하시다고 그렇게 갑자기 가셨는지 전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것에서도 회복생활 잘 하시면서 계시겠죠? 형님이 감사의 집과 길가리 형제 자매들이 올바른 회복생활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형님과 짧은 시간 같이 보냈지만 전 배운 게 너무 많았고 그 깊은 이해심과 행동의 실천의 존경을 표합니다. 이제 길갈과 감사의 집은 저에게 맡기시고 주님 품 안에서 영면하세요. 언젠가 천국에서 모두들 꼭 다시 만날 거예요. 안녕. 감사합니다.